오늘은 이제 좀 이혼 후 이제 아이의 양육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의뢰인 분들이 이제 소송은 끝났어도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뭐 전화도 오고 무슨 일 생길 때마다 또 상대방하고 이제 부딪힐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저런 연락을 많이들 해주세요. 그러면 같이 또 이제 상의도 하고 이제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많이 좀 다투시는 부분에 있어서, 그리고 꼭 다투지는 않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서로 부모가 막 우왕좌왕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미리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. 일단 이제 첫 번째, 이제 아이의 건강 문제입니다. 아이들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다 건강하고 밝게 잘 자랍니다. 물론 개 중에는 이혼하면서도 좀 아픈 아이들도 있긴 해요.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.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이의 건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,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혼 이후에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이랬을 때 뭐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아이를 계속 옆에서 간병을 누가 할 것인지도 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한단 말이죠. 이럴 때 부모들끼리 서로 조율이 잘 돼야 돼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전히 이혼할 때 악감정이 남아 있어서 아이가 아프던지 말던지 뭐 비양육권자 입장에서 나는 뭐 정해진 양육비만 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왜 드물게 있냐면,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, 양육권자가 비록 상대방이긴 하더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닿는 한 경제적인 지원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대방 부모하고 조율을 해서 뭐 자기가 아이를 돌보러 뭐 다니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병인 역할도 하면서 많이들 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좀 조율이 돼야 돼요. 뭐 법원에서 이런 것까지 뭐 세세하게 아플지 안 아플지도 모르는 아이를 데리고 뭐 이렇게까지 해주진 않아요, 법원에서.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부모가 만약에 아이가 아픈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미리 좀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이제 아이의 이제 어떤 이제 교육 문제거든요. 이 교육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학원을 어디를 보낼 것인지, 뭐 학교를 어디를 보낼 것인지, 이제 뭐 또 부모로서 참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, 뭐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해요. 뭐 학교 행사에 내가 뭐 상대방 부모가 참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, 또 이런 부분도 좀 서로 좀 조율이 돼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은 한쪽 부모는 뭐 아이가 문제 뭐 학원이나 뭐 학교 어디서 뭐 행사를 할 때 참석을 하고 싶어 하고, 그럼 이쪽에서는 싫다고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, 하지만 또 아이 입장에서는 저 부모가 같이 왔으면 좋겠고, 막 이러한 것들이 막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정말 좋은 날, 안 좋은 날로 기억이 되기가 쉽습니다, 아이한테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서로 좀 조율이 돼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, 이제 명절 또는 기념일, 이러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,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.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명절 때,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명절이 뭐 추석하고 이제 구정이 있잖아요. 이때 결국 이제 뭐 1박 2일, 길면 2박 3일 이제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런데 문제는 그 당일날 누가 데리고 있느냐 이거예요. 당일날 누가 데리고 있는다라고까지 명시되어서 있는 판결은 사실상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. 그러면은 대부분 부모들의 마음이 그 당일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또 마음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부모들끼리 좀 조율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. 막 닥쳐서 얘기하려면 서로 그날 데리고 있으려고 한단 말이죠. 그래서 뭐 추석 때는 뭐 엄마가, 그리고 구정 때는 아빠가, 이러한 식으로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당일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좀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고,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뭐 학교 졸업식, 뭐 입학, 아니면 뭐 아이 생일, 또 아니면은 내 쪽에 어떤 가족에 대한 어떤 부모님들의 어떤 생일, 그러면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이시고 하시니까 찾아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런 게 전혀 조율이 안 돼 버리면은 서로 이거하고 계속 싸웁니다. 그리고 양육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,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됐던 자기 친할머니 친할머니가 됐던 다 참석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.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막 이것도 저것도 뭐 양쪽 다 귀찮아서 애들이 뭐 안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,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난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양쪽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자기 생일날 엄마 아빠가 같이 있어주는 걸 원하는 경우도 있고, 또 학교 뭐 졸업식 뭐 입학식 이럴 때도 부모가 와서 함께 축하를 해주면 또 아이 입장에서는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좋잖아요. 그래서 이런
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모가 좀 서로 조율이 좀 돼야 됩니다. 일단은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기본적인 이 세 가지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다른 건 뭐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너무 많고 그걸 일일이 다 제가 뭐 다 알려드리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이게 큰 틀로 나눠서 이 세 가지만 잘 조율을 하셔서 진행을 하신다 하면 아마 아이를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. 이런 부분만 잘 조율된다면. 그래서 제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. 이혼은 했어도 양육 계획만큼은 둘이서 하란 얘기예요. 자꾸 한쪽한테 맡기거나 한쪽한테 막 떠밀어버리거나 아니면은 한쪽이 여기에서 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.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셔서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뭐 자기한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항상 부모가 같이 해주고 하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실 거예요.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했던 부모로서의 어떤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던다는 의미로 양육 계획은 내 아이의 부모와 같이 함께 둘이서 세우는 게 가장 좋고 아이한테도 가장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아이 문제는 정말 100번 얘기해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비록 밉긴 해도 내 아이를 위해서 이러한 조율을 잘 될 수 있도록 받아들여 주시면 아이한테 그만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끝.